9. 채진은 수영장으로 들어서며 본능적으로 라카룸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벽시계를 실금 쳐다보았다. 수영을 1시간쯤 하고 사우나로 옮겨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더라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맞춰 친구 진숙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거사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진숙은 한동안 만날 때마다 신랑 자랑이다, 시댁 자랑이다, 뭐다 하여 약을 올리곤 했다. 그런데 그저께 시무룩하니 전화를 걸어와서는 한번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한바탕 늘어놓을까? 이번에도 또 자랑은 아니겠지. 호호 기집애. 최진은 요즘 따라 더욱 홀가분하게 변화된 자신의 환경을 발견하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시댁이 아무리 변변찮아도 그동안 신경이 쓰였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크게 가고 싶지 않아도 남편을 따라 초라한 시댁을 방문하여 속에서 우러나는 역한 기분을 꾹꾹 눌러가며 청소도 해주고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돌아오곤 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늘 시큰둥하였다. 어떨 땐 집안 사람 전체가 자신에게 저기를 품고 덤벼드는 듯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시동생도 왠지 모르게 자신을 반기지 않은 듯 보였다. 그러다 채진은 곧 그 이유를 알아차렸다. 남편에게 결혼 전 여자가 있었고 헤어졌는데 어머니와 시동생은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는 눈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 후 시댁을 방문할 때면 점점 역겨워지기까지 했다. 속으로는 모멸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차라리 가끔씩 드릴 용돈을 한 번에 주어버리고 천천히 발길을 끊자는 생각이었다. 물론 남편에게는 그런 내색을 않고 시댁을 생각하고 오히려 도와주는 척하며 남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게 잘 통하는 것 같았다. 남편도 호의로 생각했던지 그 일을 좋게 생각하였고 무엇보다 시댁을 자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았다. 그러다 우연히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치매가 무엇인가? 정상적인 사고와는 멀어지고 결국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인생 말년의 비참함이라지 않던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관계도 진전도 없을 것이다. 결국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굴복당하고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채진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물론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아왔다는 시어머니가 인간적으로 동정이 가고 한편으론 척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결혼 후 자신을 잘 받아주지 않는 사실만으로도 포연은 하지 않았지만 내심 괴로워해왔던 게 사실이었다. 이번 기회에 약간의 아픔이 있더라도 절연의 수순을 밟아 갈 것이다. 물론 편하지 않게. 남편에게는 눈치채지 않게 할 자신이 있었다. 문제는 시동생이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순진한 시동생이라도 언젠가 겪어보았지만 자신에게는 저기를 품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만큼 원년과 결혼 후 시댁에 크게 잘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남편의 첫사랑 그 여자의 향기가 고스란히 배어있고 그 여자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시댁 식구들을 발견한 순간 울컥했고 차츰 배반에 칼을 갈았던 순간부터 관계 개선의 노력은 이미 물 건너가 버렸다. 레스토랑 뮤즈로 들어서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진숙이 먼저 자리에 앉아있다. 채진이 들어서자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채진은 진숙에게 다가가서 먼저 얼굴 표정을 한번 훑어보고는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다. 채진은 사람을 만날 때면 먼저 얼굴 표정에서 정보를 얻으려 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곳에 들어서며 그녀의 표정을 본능적으로 훑고는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기집애가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얼굴 한쪽에서 들뜬 표정이 나타나는 것은 뭘 의미하지? 연애라도 하고 있나?
기집애 아무튼 알아줘야 한다니까. 호호. 어이, 채진 여사. 사람 앞에 두고 만나자마자 뭘 그렇게 머리 굴리며 심각하게 생각해. 아니야, 머리 굴리긴. 진숙 여사도 잘 지내고 있지. 채진은 그녀의 표정에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뭔가를 깨달았다. 잠시 후에 진숙이 천천히 말했다. 채진아, 나 어떡하면 좋지? 시부모님과 같이 합가하잔다. 뭐? 누가 먼저 그러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듣게 되자 채진은 놀랐다. 누구니? 애기 아빠지.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세상에 웬일이니? 애기 아빠를 시댁에서 어렵게 공부시켰다고 내가 전에 말했었던가? 그런데 이번에 막내 시동생도 결혼시키고 나면 부모님만 사시게 되잖아. 남편은 그걸 도저히 못 견디겠대. 아주 막무가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와 일부러 같이 살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시댁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디? 그냥 애기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갈 모양이야. 그만큼 애기 아빠를 전적으로 믿는 편이라고나 할까. 내가 시댁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겠니? 어렵게 공부를 시키고도 자식에게 크게 손 벌리지 않는 그런 점이 좋았는데 이제는 다 소용없게 되어버렸어. 채진은 식사를 하면서 마땅한 조언을 해주고 싶었지만 묘안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냥 부러웠던 진수에게 불어닥친 위기를 섣불리 자신의 잣대로 어떻게 해보라며 조언을 할 수도 없었다. 둘은 자라온 환경이 엇비슷했다. 같은 지역에서 재산 규모도 비슷한 부모를 두었고 나이도 같았고 학교도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녀 너무나 서로에 대해 잘 알았다. 대학에 다닐 때 첫사랑을 부모가 끝까지 반대를 했고 결국은 부모가 나서 여러 루트를 통해 마담 뚜를 소개받아 장래가 촉망되는 직업군에서 남편감을 소개받은 것도 공통 부모였다. 단지 자신은 한때 정치계에 입문한 적이 있었던 아버지가 광요하다시피 한 직업군에서 남편을 고른 것이 굳이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 있었다. 아버지 민색출이 한때 정치의 뜻을 두고 버티는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었다. 야당으로 두 번 출마했다. 낙선의 고개를 마시고부터는 은근히 자신은 그 분야에 포기하고 대신에 사익감에서 삭수가 있는 인물을 골라 정치에 입문시켜 자신은 조정 역할이라도 해야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여당 후보로 나갔다면 무조건 붙었을 거라는 엉뚱한 생각을 광적일 만큼 집착하고 있었다. 내가 진작에 학력만 대졸 정도만 해놨어도 여당 공천은 문제없었는데 말이야. 네, 아직도 그것이 후회가 돼. 그래서 너희들은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감은 학력 하나는 번듯하고 직업도 전문 직종이 아니면 이 애비가 결코 허락 안 할 테니 명심해 두라고. 특히 채진아, 너는 장녀인 만큼 네가 결혼을 잘해야 우리 집안이 바로 선다. 내 말 알아듣겠지? 그래서 너 신랑감은 내가 판검사에서 찾아볼 테니 애비의 말 지금부터 단단히 새겨두거라. 결국 이 일은 채진이 아버지가 마담 뚜와 상의에 골라둔 원년가의 결혼이 먼저 성사되면서 진수에게 은근히 권했던 일이기도 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